반갑습니다. 이번에는 8차시입니다. 8차시고, 이제 대단원이 하나 끝나고 남북국 시대라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남북국 시대라는 말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볼 건데,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시대, 여기 이 단원에서 다루는 나라들이 주로 통일신라와 이제 신라가 삼국시대를 통일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가 다 삼국을 통일하고 나면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이제 북쪽에는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그 고구려에 남은 이제 유민들이 주축이 되어 세웠던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어서 어, 하나로 합쳐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원의 1에서는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발해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오늘 48쪽, 49쪽 가지고 고구려와 수당 전쟁이라고 해서 중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워가는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동아시아의 당시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수왕 때, 광개토대왕 때, 어, 다 고구려가 이제 동북아시아 최강의 국가로 이제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고구려가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당시 중국의 남북조 시대라는 어떤 분열된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통일된 왕조가 없었기 때문에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서 서로가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던, 중국에 있는 나라들도 고구려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구려가 견제가 안 되는 거죠. 남북조 시대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원래 중국의 어떤 근거를 두고 있었던 한족이 세운 나라들이 이제 북방 유목민족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족들이 남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한족 왕조들을 우리가 합쳐서 남조라 부르고,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들을 북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남북조 혼란한 시대가 근데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이 남북조 시대를 종료하고 통일된 국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누렸던 그런 강대국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중국의 이 본토에서 이 새롭게 들어선 통일왕조 수나라가 이제 당연히 최강대국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 정세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중국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고구려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 어, 첫 번째 선택은 현실적으로 수나라가 너무나도 크고 어떤 넓은 영역을 이제 근거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나라보다 우리가 고구려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나라에게 종을 바친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최강의 어떤 군대를 가진 국가다. 그래서 수나라에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너희랑 너희에게 어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구려는 수나라에게 이제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 수나라에게 저항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있는 이 왕조와 맞서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어떤 동맹 관계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돌궐이라는 유목민족입니다. 이 유목민족과 일단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백제와도 손을 잡습니다. 당시 이제 이 백제와 신라는 어떤 사이였냐면, 백제의 성왕이 이제 환강유역을 빼앗기고 신라에게 빼앗겼죠. 그리고 백제의 성왕이 신라의 진왕에게 잡혀서 이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제나 고구려는 둘 다 이제 한강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상태죠. 그래서 어떤 같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왜는 원래부터 이제 친화의 교류를 많이 하는 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 고립된 신라는 그러면
신라는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했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호시탐탐 한강유역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런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다 건너 수나라, 당나라와 이제 연합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어떤 새로운 외교 관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단 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처음에 이제 수나라의 문제라는 황제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처음 침입은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침입이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113만 명이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로 쳐들어왔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13만 명이 정말 실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기록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로 일단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고구려 성들이 여기에 이제 줄지어서 이제 방어하고 있죠.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랴오허강이라는 강이 있죠.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요하라 부릅니다. 요하라 부르고, 이 요하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요동지방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 요동지방에는 고구려의 성들이 이제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수나라가 이제 요동성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요동성 113만 명으로 쳐들어와도 이제 이걸 점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동성에 집착하느니 따로 이제 수도였던 우리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었죠. 그래서 따로 30만 명을 빼서 평양을 공격하라는 이 30만 명의 별동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이 30만의 별동대가 이제 을지문덕에게 이제 살수라는, 지금의 청천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청천강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살당하면서 이 수나라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이제 몇 차례 공격을 해오다가, 그리고 수나라가 우리 여러분 2학년 때 배웠겠지만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강남 지방에서 이제 그 수로를 따라서 식량을 운반해오는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서 수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공격을 하면서 어떠한 성과도 없었던 것이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배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자, 당나라와의 이제 전쟁이 또 이어지는데, 당나라가 건국 초기에는 이제 우호 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데 우호 관계라는 것이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건국했으니까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겠죠? 그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휴식을 지냈다가,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당태종이라는 왕이 즉위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여기 있는 수많은 고구려의 성들을 연결해서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고구려 내부에서 어떤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신하의 어떤 연개 소문이 고구려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이제 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유교 사상으로 볼 때는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당나라에서 어떻게 신하이면서 왕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근데 사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우리 고구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너희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태종이 이제 침입을 해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안시성이라는, 여러분 아마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를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안시성이라는 성에서, 이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인데 여기서 당나라 군대를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리쳤지만 근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계속 쳐들어오고 고구려는 이걸 방어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 실패하더라도 금방 군대가 다시 충원되고 하는데, 고구려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면서 막아냈지만 고구려 자체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의 결과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고구려가 이제 중국의 어떤 침입을 결사적으로 싸우면서
막아내면서 동아시아의 정세는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